염색체와 유전자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책이 224쪽이네요. 염색체와 유전자. 자, 일단 염색체라고 하면 뭐라고? 염색체? 일단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림은 요거죠. X자 모양으로 생긴 거. 염색체라고 하면요, DNA랑 단백질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 건, 단백질이 뭉쳐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일단 DNA랑 단백질이 같이 붙어 있는 거다라고, 사실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DNA랑 단백질이 뭉쳐 있는 형태다, 같이 붙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얘가 응축되면서 분열할 때 이제 실 형태로 있으면은 따로따로 쪼개기 힘든데 뭉쳐 있으니까 쪼개기 편한 거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고, 자, 그러면 유전자는 뭐라고? 뭐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는 뭐라고? 유전 정보 저장되어 있는. DNA의 특정 부분을 이야기할 거예요. 참고로 핵산이다 라고 하면 DNA랑 RNA 같은 유전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핵 속의 산성 물질이다 해서 핵산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됐을까요? 자, 그래서 염색체랑 유전자랑 완전히 다른 거니까 일단 이름 기억해 주시고, 한 가지 개념이 더 나오는데 유전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전체는 일단 정의부터 이야기하면 한 생명체 내에 저장되어 있는, 다스에서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를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핵산이라고 하면 너네가 요새 보는 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아예 안 읽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리포터라고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옛날 책이긴 하지만 해리포터 1권부터 7권까지 시리즈로 있거든요. 그걸 예시로 들어볼게요. 핵산이라고 하면 해리포터든 뭐 반지의 제왕이든 아니면 너네 아는 무슨 책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유전 물질, 저장할 수 있는 그 유전 물질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염색체라고 하면요, 해리포터 1권만 이야기할 거예요. 책이랑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유전자라고 하면요, 그 해리포터 책 안에 있는 문장이랑 단어, 이런 느낌으로 그 저장하고 있는 그 부분들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염색체라고 하면 어쨌건 내가 그 책이 있어야지 그 안에 정보도 있는 거고 하잖아, 그치? 그 전체 한 권을 말하는 거고, 유전자다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문장, 그 정보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전체다라고 하면 해리포터 1권부터 7권까지 있다고 했죠. 그거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들,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할 거야. 그 저장된 유전 정보 전체를 우리가 유전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염색체라고 하면 그 책 한 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전자다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의 그 문장 각각을 이야기하는 거고, 유전체다라고 하면 시리즈물 내용 전체를 이야기할 거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핵산이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그 이야기만,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고 이야기든 DNA랑 RNA, 이 유전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염색체 같은 경우에 DNA랑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요 단백질의 이름을 중학교 때는 안 배웠어요. 이제 배우실 거라서 히스톤 단백질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고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염색체 하면 너네 이 모양 먼저 생각나, 그치? 근데 사실 우리가 염색사라고 배운 것도요, 넓은 의미의 염색체에 해당을 해요. 염색체라고 하면 DNA랑 단백질 합쳐져 있으면 전부 다 염색체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얘는 염색체, 핵 안에 풀어져 있는 건 염색사,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넓게 얘기하면 얘네 전부 다 염색체다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얘네는 세포가 분열할 때 막대 모양으로, 요 모양으로 응축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축되면 염색체다. 근데 좁은 의미의 염색체는 응축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풀어지는 거는 우리 염색사라는 단어로 배우긴 했어요. 그치만 넓은 의미로는 요 풀어진 염색사도 염색체다. 그 정도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DNA의 기본 단위체는 뭐다? 헬산의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쫙 붙으면 뭐라고 한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한다. 이거 두 가닥이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면 DNA라고 한다. 그쵸? 그리고 얘는 유전 물질이에요. 핵산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유전자다라고 하면 유전 정보가 저장된 DNA의 특정 부분을 우리가 유전자라고 할 거야. DNA 쫙 있으면 이 중에 이 부분, 딱 정보 저장하고 있는 부분, 내가 괄호쳐 놓은 요 두 부분만 유전자인 거야. 그래서 사실은 DNA의 모든 부분이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진 않아요. 모든 부분이 유전자로 이루어져 있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 하나에 그럼 유전자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적어도 한 개는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DNA 한 가닥 위에도, 그러니까 DNA 하나의 DNA 위에도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염색체 있어요. 얘를 한번 풀어봤어. 그랬더니 풀었더니 DNA, 요 실 같은 DNA랑 보라 색깔 동그라미로 그려진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 있어요. 이 단백질이랑 DNA가 뭉쳐서 꼬여서 염색체를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막대 모양으로 응축되는 건 분열기에, 여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요때고요. 그 다음에 간기에는 실처럼 풀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단어고요. 얘는 히스톤 단백질 8개 DNA가 감겨 있을 거거든. 두 바퀴만 감겨 있는데 요 구슬 모양의 구조를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 뉴클레오솜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 구슬 모양의 뉴클레오솜. 자, 그 다음에 DNA 쭉 있어요. 그 중에서 유전 정보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분들을 우리가 유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염색체 하나 위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고 했고요. 더 확대해서 보니까 단위체 하나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렀어요. 한 가닥을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고, 이거 두 가닥이 이중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DNA였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했다도 기억나시죠? 당은 디옥시리보스다.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먼저 이야기하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염색체와 핵형 볼 건데, 핵형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번에 처음 나온 단어인데, 핵형이라는 거, 형태를 보겠다는 거야. 외형적인 특성 보겠다는 거예요. 형태. 그니까 염색체 사진 찍어서 얘 팔다리가 몇 개인지 보겠다는 거야. 팔다리 길이가 어떤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핵형이야. 그 다음에 한 생물의 체세포의 그 염색체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46개 있죠. 요 개수도 내가 사진 찍어서 알 수 있는 정보지. 개수도 핵형이에요. 어떻게 생겼는가 요것도 핵형. 크기도 다 달라요. 크기도 핵형이에요. 이렇게 내가 사진 찍어서 알 수 있는 정보들, 그거를 그 외형적인 특징들을 핵형이라고 하고요. 자, 당연해 보이죠? 생물종에 따라서 핵형이 달라요. 나랑 초파리랑 핵형이 다를 거라고. 초파리까지 안 가도 나랑 원숭이랑도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종의 생물은요,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대. 이 문장을 살짝 바꿔볼게요. 같은 종의 생물은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어떨까? 달라요. 왜 다를까? 맞아요. 성염색체가 달라서. 나는 X염색체 2개 가지고 있는데 남자애들은 X랑 Y랑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별이 다르면 핵형이 다른 거예요. 오케이? 성별이 같으면 핵형 같을 거고요.
성별이 다르면 아무리 종이 같아도 핵형이 달라진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왜 핵형이 다르냐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방금 말해줬듯이 성년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물 종에 따라서 어쨌든 그러면 우리 성염색체 말고 상염색체까지는 똑같겠지? 생물 종에 따라서 핵형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생물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거니까 생물 중에 고유한 특성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핵형이라는 거 염색체 개수도 포함된다고 했어. 그래서 사람이랑 침팬지랑 지금 같아요? 다르죠, 개수. 사람이랑 개랑도 달라요, 그쵸?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누구랑 같아, 지금 예시 중에? 침팬지랑 감자랑 개수가 같아요. 같은 생물체예요? 심지어 한 마리는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식물인데, 그치? 48개라는 개수는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핵형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왜? 염색체 모양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크기 다를 수 있잖아. 48개 가지고 있다는 특징 하나는 같을 수 있지만 그게 얘네가 전부 다 같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 다 사진 찍으면 머리 있고 팔 2개, 다리 2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키도 다를 거고요. 생긴 것도 다를 거고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하나 염색체 개수 같다고 해서 핵형이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하고 초파리하고 비교하면 누가 염색체 개수가 더 많아? 사람이 훨씬 많죠. 그치? 그래서 처음에 하기 쉬운 착각이 염색체 개수는 고등한 생물일수록 많다라는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람이랑 강아지 확인해 볼게요. 똑똑한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저만큼 똑똑해요? 아니죠. 개가 78개야. 78개야. 그러면 진화가 더 되었다고 해서 더 도등하다고 해서 염색체 개수가 많아지나요? 아닌 거죠. 사람이랑 침팬지도 보시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침팬지는 사람보다 좀 커. 근데 개가 사람보다, 모든 종이 개가 사람보다 커요? 아니죠. 몸의 크기도 염색체 개수랑은 관계없어요. 이 개수 자체는 그냥 우연한 거야. 아무 뜻이 없어. 그리고 개수가 같다고 해도 핵형이 같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일단 요거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네 핵형, 내가 사진 찍는 걸 뭐라고 하냐, 조금 고급진 단어로 핵형 분석한다 라고 할 거예요. 사진 찍겠다는 거야. 핵형 조사해보겠다는 거예요. 형태.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게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야.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세히 떠올려보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 중기의 세포 가지고 염색체를 관찰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이거야. 그 염색체를 관찰하는 게 핵형 분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핵형 분석할 때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이용하고요. 가장 많이 응축되어 있고 가운데 배열되어 있어서 관찰하기에 편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핵형 분석하게 되면 성별을 알 수 있죠. XX인지 XY인지 확인 가능하고요. 염색체 개수 몇 개인지 세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구조 이상. 사진 찍으면 내가 팔이 2개인지 하나인지 확인할 수 있죠. 구조 이상도 확인할 수 있더라 까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면 요게 핵형이고 우리 다음 페이지에 아래쪽에 핵상 먼저 볼 거예요. 핵상. 자, 핵상은 염색체에 들어있는,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숫자를 의미할 거야. 숫자를 핵상이라고 한다. 근데 무슨 숫자를 얘기하느냐? 염색체가 쌍으로 들어있었죠. 상동 염색체가 들어있었지. 쌍으로 있으면 우리가 2N이라고 부를 거고요. 생식세포 분열하고 나면 23개 남는다고 이야기했었지. 왜냐? 상동 염색체가 다 찢어져서 혼자 들어간다고. 그래서 혼자 있는 요 상태를 우리가 N이라고 표시할 거예요. 이게 핵상이야. 둘이 있니? 아니면 혼자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핵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핵상을 나타낼 때 일단 얘는 핵상이 2N이야, N이야? 왼쪽 거 2N이죠?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어. 다 짝이 있잖아, 그치? 2N이고요. 그 다음에 총 염색체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래서 이 애는 여섯 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해줘요. 그 다음에 얘는 n이야, 2n이야? n이야. 혼자 있잖아, 그치? n인데 염색체가 총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우리 n은 3이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우리가 2n만 쓰는 경우 잘 없고 항상 2n은 6이다 염색체 개수까지 써가지고 표현해줄 거고 n은 3이다 다 써줄 거 맞는데요. 핵상이라고 하면 이거 전체 아니고요. 이것만 이야기할 거라고. 핵상이 같니 다르니 물어보면요. 2n은 6인지 8인지 물어본 게 아니라 2n인지 n인지 물어본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핵상이 같니 다르니는 요것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둘이 있는지 혼자 있는지 2n인지 n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 체세포의 핵상은 주로 2n이고요. 상동염색체 같이 있을 거라는 뜻이죠. 생식세포는 감수분열 일어나고 나면 혼자 남죠. 핵상이 n이다. 오케이? 보통 2n이랑 n이 동물에서는 2n이랑 n이 많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서는 품종 개량 하다 보면 3n이나 4n 같은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씩 있다는 거였어? 3개씩, 4개씩 있는 경우도 존재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보고 그 위쪽에 다시 사람의 염색체 올라갈게요. 사람의 염색체 몇 개 있다고? 46개 있어. 몇 쌍? 23쌍 있는 거죠. 23쌍의 상동염색체가 있다라는 거 46개 있다라는 거예요. 매년 실망해요 얘들아. 46개랑 23쌍이랑 같은 거예요. 알았죠? 쌍이랑 개랑 헷갈려가지고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쌍이랑 개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한 쌍이라 그럼 몇 개야? 2개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시험 칠 때만 몰라서 그래. 한 쌍은 2개예요. 그쵸?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성염색체는 우리 전부 다 체세포에 몇 쌍 들어있어? 성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으면 몇 쌍 들어있는 거야? 한 쌍 들어있다고 진짜 큰일 났네요. 그쵸? 성염색체 한 쌍 있어요. 한 쌍 있다는 거 2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XY, 여자는 XX. 성염색체는 X랑 Y 2개 있는 거고요. 얘네의 역할은 성 결정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상염색체는 뭐냐? 사실 성염색체 빼고 나머지 전부 다라고 하셔도 의미는 통해요. 이렇게 해도 의미는 통해. 근데 우리가 서술형에 쓸 때 성염색체 빼고 전부 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정의 내려보자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 공통으로 가지는 걸 상염색체라고 한다. 성별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거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고요.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거 성염색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사람한테 총 46개 있다고 했으니까 상염색체는 몇 개 있어야 돼? 성염색체가 2개니까 44개 있어야겠죠? 몇 쌍 있어야 되는 거야? 22쌍 있어야 되죠? 마흔 4개의 상염색체가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 너네 어디서 그렇게 많이 풀렸던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염색체가 2쌍이라고 한 사람이 생각보다 진짜 많았어. 나도 너네를 맨날 그 표정으로 본단다. 이걸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한 쌍이에요, 성염색체. 오케이?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핵형 사진 찍어놓고 확인할 거야. 염색체 몇 개인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쭉 세시면 22쌍, 22번까지 있죠? 44개 있고 45, 46 있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도. 사람에서 남자든 여자든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는 똑같이 가지고 있고요. 뭐만 다르다? 성염색체만 다르다. 그래도 성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핵형이 같다고 한다, 다르다고 한다? 다르다고 한다. 오케이? 둘이 핵형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를 우리가 표현할 때 염색체 구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여자는요, 상염색체 44개랑 성염색체 XX 가집니다. 남자는 44개의 상염색체랑 성은 XY 가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핵상은 뭐야? 지금 염색체 구성을 이렇게 표현했으면 어떤 세포, 핵상이 어떤 세포를 확인한 거야? 어떤 세포의 핵형을? 2n일 때 확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염색체 구성 쓸 때 2n은 44 플러스 XX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줘요. 남자도 2n은. 왜 하냐? 정자나 난자 같은 건요. 여자는 22 플러스 X잖아. n은. 생식세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가지고 앞에 2n까지 붙이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었는데 내용 좀 많이 빠지면서 이 앞에 2n이 빠졌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지금 x가 두 개라는 것 자체가 상등염색체가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니까 2n인 세포구나 표현한 거고.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자는 상등염색체 정의를 안 했네. 상등염색체다라고 하면요, 서로 같은 염색체라는 거야. 서로 상자에다가 같다는 거예요. 뭐가 같냐? 모양이랑 크기가 똑같아요. 얘네 둘이 상등이야. 똑같이 생겼죠? 얘네 둘이 상등이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얘네 둘이 상등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얘네 둘이 상등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여자는 상등염색체가 몇 쌍이야? 23쌍. 맞아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게 23쌍 있는 거 확실해요. 그럼 남자는 상등염색체가 몇 쌍이에요? 자,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거는 확실하게 몇 쌍 있어요? 22쌍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우리 남자도 상등염색체가 23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등염색체 하면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정의 방법인 거고요. 다른 정의 방법이 있어요. 이가 염색체 만드는 거. 이가 염색체를 형성할 때 접합하는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분열이 일어날 때 여자는 X랑 X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네 둘이 붙어서 이가 염색체 만드는데요. 남자는 X랑 Y랑 붙어서 이가 염색체 형성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등염색체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이것만으로는 X, Y가 설명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정의를 같이 이용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우리 오른쪽에 저 주의해까지 이야기 일단 먼저 할 건데, 핵형 분석이다 라고 하면 사진 찍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면 내가 완자책을 하나 사진을 찍었어. 사진만 보고 완자의 크기 확인할 수 있죠? 색깔 확인할 수 자를 같이 놨다면 완자 크기 확인할 수 있고요. 완자 색깔 확인할 수 있어요. 표지 찢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완자에 오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핵형 분석하면 외형적인 거, 사진 찍어서 알 수 있는 거, 개수에 문제가 있는지, 길이에 문제가 있는지 요런 것들 알 수 있거든?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긴 건 확인이 안 돼요. 오타난 건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혈액형, 정록생명 같은 요런 유전 정보, 아니면 남모양 적혈구 빈약증 뭐였어요? 뭐가 문제되는 거였어, 쟤는? 맞아요. 섬유 운반력이 떨어져요. 왜 생기는 질병이었어? 염기서열이 뭐가 하나만 바뀌어서 생기는 질병이었던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단백질 아미노산 하나가 바뀌면서 만들어지는 질병이었거든? 그러니까 염기서열 바뀌어서 문제되는 애였어, 얘는. 그거는 내가 사진 찍어서 오타난 거니까 확인이 안 된다고. 이런 유전병 여부들,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 같은 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핵형 분석을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성별, 염색체 수나 구조 이상 정도만. 안에 들어있는 정확한 정보는 모르더라.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 상등염색체와 염색 분체에 있어요.
자, 상동 염색체는 뭐라고?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해요. 그럼 대립 유전자는 뭐냐? 대립 유전자는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 라지 R이랑 스몰 R, 라지 Y랑 스몰 Y,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라지 R이랑 라지 Y는 대립 유전자야? 아니라고. 모양 결정하는 그 한 쌍의 유전자라든지 아니면 색깔 결정하는 유전자들, 요런 거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같은 형질 결정한, 특정 형질 결정하는 거. 자, 그래서 얘네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을 거야. 밑에 그림 보시면 요런 식 염색체 두 개 있고요. A가 같은 형질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겠죠? 같은 위치에 있어요. B 같은 위치에 있어요. D 같은 위치에 있어. 요거를 우리가 대립 유전자라고 하고요. 특정 형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대립 유전자다라고 하고,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요거를 빼놓는 경우가 많은데, ABO식 혈액형 어떻게 결정되는지 기억나세요? ABO식 유전자가 몇 개였어? 세 종류 있었어. A랑 B랑 O랑. AA면 A형, A5면 A형. 기억나요? 그 얘기 했었지. 대립 유전자가 A랑 B랑 O랑 분명 세 가지 배웠는데 얘네 셋 다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야? 혈액형. ABO식 혈액형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 세 개 전부 다 서로 대립 유전자야 아니야? 맞아요. 대립 유전자가 무조건 두 개인 건 아니야. 얘네도 대립 유전자에 해당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까지는 우리 지금 생명과학 1학기 생명과학에서는 안 나올 거고 3학년 때 다시 나올 거라서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밑에 그림 한번 보시면 얘랑 얘랑은 1번 염색체인데 둘 다 예를 들어서 1번 염색체인데 상동 염색체인 관계야. 서로 다른 염색체라고. 자, 염색 분체 얘는 몇 개예요? 염색 분체가 뭔지 기억나세요? 이런 거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했었어. 염색 분체 몇 개야? 한 개. 얘는 염색 분체 지금 하나로 이루어진 염색 분체 하나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몇 개예요? 그럼 총 2개 있는 거지. 얘는요, 이 염색체 하나의 염색 분체가 몇 개야? 2개죠.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총 몇 개예요? 2개예요.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야. 오케이? 염색 분체 하나로 이루어진 염색체 1개인 거고요. 염색 분체 2개로 이루어진 염색체 1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염색 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원래 한 가닥 있었어. 염색 분체 하나 있었고 얘 그대로 하나 찍어서 그대로 만들 거야. 복사할 거야. 그대로 복제해서 만들기 때문에 염색 분체끼리는 항상 똑같아요. 얘를 가지고 그대로 찍어내서 만드는 거니까. 오케이? 얘네들은 항상 똑같은데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다를 수 있잖아. 잡종 있었잖아. 그치? 왜 그랬냐? 이거 아빠 정자에 들어있었으면 이거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 엄마 난자에서 온 거라고. 하나 아빠한테 온 거면 하나 엄마한테 온 거니까 둘이 똑같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는 유전자 구성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는 염색 분체끼리는 어떻다? 반드시 같아야 된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진짜 아무도 안 틀릴 것 같은데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틀려오는 문제거든요. 염색 분체 위에 똑같은 거 있어야 된다고. 너네 왜 틀리냐면요. 하나만 내놓고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라지B, 스몰B다.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게 라지B인지 스몰B인지 물어봤는데 진짜 10명 중에 3명은 스몰B 싸운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심지어 그 시험에서 이거 하나 틀려온 애도 있었어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100점 못 받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발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 염색 분체끼리는 똑같아야 돼. 하나를 주형으로 반대쪽을 만든 거라서.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있을 때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이렇게 4가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 맞아?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의 유전자형을 내가 한번 써보면
라지 A,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스몰 D야. 맞아? 맞아. 그러면 이 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자, 우리 분명 독립의 법칙 이야기하면서 이 대립유전자랑 이 대립유전자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따로따로 움직여야 된다고 했어. 그치? 얘네가 왜 관계가 없었냐면요. 라지 R, 스몰 R은요. 여기에 있었고요. 라지 Y, 스몰 Y는요. 여기에 있었던 거야. 따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서로 관계가 없는데 지금 A랑 B랑 D는 어때요?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죠. 독립의 법칙에 위배되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 경우를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거 연관을 쓸 때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없으니까. 연관되어 있다. 연관 그냥 단어만 일단 써놓을게요. 연관.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라지 A랑 라지 B랑 스몰 D가 합쳐진 생식세포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A랑 스몰 B랑 라지 D랑 같이 있는 생식세포 하나 만들어질 수 있고요. 종류가 이거 두 개밖에 없다는 거야.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이거 두 개로 제한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독립의 법칙처럼 다 따로 계산하셔가지고 그렇게 확률 구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염색체 위에 누가 같이 있는지까지 확인한 다음에 확률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응. 자, 연관되어 있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요 옆에 주의해 꼭 별표 한번 쳐주시고 두 염색분체의 유전자 구성은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어떻게 분리되느냐라는 건데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는요. 염색 분체가 분리될 수도 있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될 수도 있대. 자, 왼쪽에 있는 게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들어가서 여기 모세포랑 딸세포의 유전 정도가 똑같다라고 했었어. 맞아. 그런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건 뭐냐?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각각으로 하나씩 떨어져서 들어가. 그치? 그래서 염색체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었죠. 이 얘기예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경우는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1분열이야. 감수 1분열 미안. 감수 2분열이야. 자, 그 다음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경우 감수 1분열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염색 분체 분리되게 되면 유전자 구성 똑같은 딸세포 두 개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랑 셋이 다 똑같아. 근데 상동 염색체 분리되고 나면 딸세포끼리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엄마랑도 모세포랑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쭉쭉 뒤로 일단 넘어갈 거예요. 세포 분열. 자, 그래서 세포 분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볼 건데 자, 일단 세포 주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기가 뭐야? 뭔가 기간, 일정 기간인 거죠. 세포 주기다라고 하면요. 딸세포가 하나 생겨. 그 딸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새로운 딸세포 다시 만들 때까지의 과정이야. 딸세포 하나 분열해서 만들어졌지 여기서. 얘 다시 감기 거치면서 커지죠. 그 다음에 전충음을 거치고 세포질 분열 거치면서 딸세포 두 개로 다시 나뉘겠죠. 그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부를 거고요. 크게 간기랑 분열기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간기랑 분열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는 분열기를 좀 세분화해서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는 간기도 세분화시켜줄 건데 세 가지 있어요. G1기, S기, G2기 이렇게 세 개 있어. 자, G1기에는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야. 제일 많이 클 거예요. 세포 구성하는 물질들 합성돼야겠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도 늘어나야 돼. 세포질 분열하면서 세포 소기관도 반반 나눠 가질 거거든. 세포 소기관의 수도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성장한다 되어 있는데 세포가 진짜 많이 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S기에는요 DNA가 복제될 거야. 그래서 DNA가 2배로 증가할 거예요. 염색분체 하나짜리 양이었는데 그거 복사해서 반대쪽 거 만들 거라고. 그럼 DNA 양이 몇 배가 된다? 2배가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G2기에는요 G2기 끝나고 나면 분열 시작돼야 돼요. 그럼 분열 준비해줘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G2기 같은 경우에는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G1기의 G자는요 우리 그로우스를 이야기해요. 큰다고. 그 다음에 S는요 신서시스를 얘기할 거예요. 합성된다고요. 뭐가? DNA가. 오케이? 각각 앞자 따서 G, S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G1기에다가 여기 많이를 안에 집어넣어줬어. 왜 넣었냐? S기에도요 옆에 작은 글씨로 계속 성장한다 되어 있지? G2기에도 계속 성장한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G1기에 제일 많이 성장할 거야. 제일 많이 성장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나는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까지 제일 많이 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부터는 안타깝게도 거의 안 컸어요. 조금은 컸겠지, 성장기니까. 그거야.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제일 많이 크는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부터 아직 성장기가 끝나진 않아서 조금씩 크긴 하는데 이때만큼 많이 눈에 띄게 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G1기에서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S기, G2기도 계속 성장기라 성장을 하긴 할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건 아니지만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G1기에 제일 많이 성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분열기에는 핵분열이랑 세포질 분열이라는 거 일어날 거야. 이 중에서 핵분열이 우리 알고 있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 해당하죠. 핵분열은 뭐가 분열되는 거겠어? 세포에 핵이 분열되는 시기야. 세포질 분열은 뭐가 분열되는 시기겠어? 세포질이 분열되는 거예요. 세포질 분열이 동물세포랑 식물세포에서 다르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림 기억나세요? 세포질 분열이 이렇게 일어났었어. 동물세포는요 안쪽으로 줄어들면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 했었고 식물세포는 가운데에서부터 세포판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세포질 함입이라고 불러요. 동물세포 세포질이 함입된다. 저거는 무슨 과정이냐면 너네 하리보 젤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실로 이렇게 한 바퀴 감아서 꽉 잡아 당겨볼게. 잘려 안 잘려? 잘려야겠죠? 그치? 뭐 하리보 젤리 좀 단단해 보이면 두부 같은 거 물렁물렁한 거 갖다 놓고 내가 실로 쫙 당기면 쪼개지겠죠?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게 동물세포예요. 그래서 동물세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쪼개진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 다음에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판이 형성이 되는데 세포판은 가운데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바깥쪽으로 방향이 그래서 동물세포랑 식물세포 반대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요게 세포질 분열이야. 핵분열은 핵이 분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색체가 절반으로 나뉘는 시기인 거고 세포질 분열은 요거 나뉘는 시기다. 자, 그래서 우리 핵분열이랑 세포질 분열 둘 다 분열기에 해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염색체가 응축돼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했었어. 언제? 염색체 언제? 저 모양으로 언제 된다고? 나는 이걸 1시간도 안 됐는데 1시간 정도 됐네. 전기에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오케이. 전기에 염색체가 응축돼서 막대 모양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간기에는 요거 핵 있었는데 그래서 요 핵분열 일어나는 동안에 핵만 있어 없어?
없다고 했어요. 오케이? 핵막이 소실될 거고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말기에 핵막이 다시 생길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세포 주기라고 하고요. 세포 주기 이렇게 한 사이클 이야기할 거야. 간기 쭉 돌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 거칠 거예요. 자, 그림 딱 봐도요. 간기가 길어 보여요? 아니면 분열기가 길어 보여요? 간기가 훨씬 길어 보이죠? 실제로 간기가 세포 주기의 90%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분열기는 짧게 끝날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요. S기에 2배로 복제된다고 했지? 그러면 G1기에 옆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볼게요. G1기에 DNA 양을 상대량을 1이라고 하면 G2기랑 N기에는 몇일까? 2가 돼야 돼. 맞아? 너무 당연해. G1기에 1만큼 DNA 있었으면 S기 거치면서 복제돼서 2가 될 거거든? 그럼 G1기에 1이 있고 G2기에 2가 있으면 S기에는 몇이 있을까? DNA 상대량이 어떻게 돼야 될까? S기에는 1부터 2 사이에 그 어떤 값도 상관없어요. 왜? 프린트 되듯이 한 줄 한 줄 나올 거거든? 하나하나 달라붙을 거잖아. 1.1도 있을 거고 1.3도 있을 거고 1.7도 있을 거고 상관없다고. 점차적으로 복제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파나 찍듯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천천히 하나하나 달라붙어서 뉴클레오타이드끼리 달라붙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를 형성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숫자 다 된다. 그래서 요 사이에 S기 넣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G1기에 세포당 DNA 양이 1이라면 G2기에는 복제되고 나니까 2일 거예요. S기에는 그 사이에 값들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 마저 보시면 이게 가로축에 대한 이야기고 세로축은 뭐야? 세로축에 뭐라고 써있어? 세포 숫자. 자, 그러면 이 세포 숫자가 지금 셋 중에 누가 제일 많아 보여요? G1기가 제일 많아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내 몸에서 세포를 무작위로 내 손가락 세포 다 모아가지고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본 거야. 그랬더니 세포 엄청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지금 G1기에 있는 세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G2기랑 N기는 요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딱 내가 지금 내 손가락 딱 자르면 좀 아프겠지만 잘라가지고 얘네가 지금 세포주기 어디에 있는지 사진을 딱 찍어봤어. 그랬더니 G1기에 있는 손가락 세포들이 제일 많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G1기에 있는 세포가 제일 많았다는 게 의미하는 건 뭘까? G1기에 있는 세포가 제일 많대. 그 뜻은요, 세포주기 전체 중에서 G1기가 제일 길다라는 거야. 제일 기간이 기니까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길이가 제일 길기 때문에, 기간이 제일 길기 때문에 G1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고, 그래서 사진 찍어 확인하면 지금 G1기에 있는 세포가 제일 많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거 셋 중에서도 G1기가 엄청나게 길겠죠? 실제로 그림 보시면 G1기랑 G2 분열기 합친 것 중에 G1기가 더 크고요. 오케이? 응. 자, 그래서 G1기가 더 많다라는 거, 기간이 길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 그래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주 나오는 그래프라서. 자, 오케이. 그러면 그 밑에는 분열 얘기야. 체세포 분열. 다시 외우셔야 돼요. 자, 체세포 분열 간기에는 뭐 한다고? 세포 커져요. 그쵸? 그 다음에 S기에 DNA 복제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어요. 핵막이 있는 거야. 핵막이 있고 그 안에 염색체가 염색 사형태로 실모양으로 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 됐어? 자, 근데 전기에는요. 핵막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야. 핵막 없어지고요. 대신에 실처럼 풀어져 있던 염색체가 어떻게 된다? 막대 모양으로 응축될 거야. 그러니까 실처럼 있을 때는 얘네를 어디다 바구니에 가둬놔야 돼. 그 역할을 핵이 하는 거고, 실패에 감았으니까 얘네끼리 그냥 따로따로 놔둬도 내가 얘네를 쓸 수 있죠.
그 상태라서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방추사라는 거 있었어요. 얘네 염색체에 이제 달라붙을 건데 요 방추사가 형성되는 시기가 전기야. 방추사가 뭐하냐? 염색체 요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동원체라는 거 달려있는데요. 동원체라고 부를 건데요. 요 동원체에 달라붙을 거야. 자, 동원체에 달라붙고요. 중기에는 뭐한다? 어디에 배열된다? 세포 중앙에 배열되는 시기 우리가 중기라고 한다. 그 다음에 핵형 분석 누구 가지고 한다? 요거 체세포 분열 중기 가지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이에요. 염색체에 염색 분체 있는데 각각의 지금 방추사가 달라붙었거든. 그래서 이 염색 분체를 서로 찢어 놓을 거야. 염색 분체 하나씩으로. 오케이? 염색 분체 하나씩으로 찢을 거고요. 그럼 방추사가 얘를 끌어당겨서 찢어낼 거거든. 방추사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점점 짧아지는 거야. 실제로 방추사가 짧아지니까 얘는 이미 붙어있고 방추사가 점점 줄어드니까 땡겨오는 거예요. 원리가. 오케이? 그래서 방추사가 짧아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될 거다. 이 분리되는 시기가 후기고요. 자, 그 다음에 말기에는요. 핵막이 다시 생길 거예요. 그럼 염색체도 어떻게 되겠어? 풀어지기 시작해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요 핵 두 개를 우리가 딸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까지 일어나고 나면 완전히 두 개의 세포로 나뉘었죠? 이제 딸세포가 형성이 된 거야. 체세포 분열 끝나고 나면 딸세포 몇 개 생겨요? 2개 생겨야지. 분열 한 번 했으니까 딸세포 2개가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요 딸세포 완전히 복제 이전의 단기의 모세포랑 똑같겠죠? 됐을까요? 자, 요게 체세포 분열이고요. 체세포 분열 언제 한다고? 아니면 체세포 분열의 결과가 뭐라고? 성장이랑 재생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는 발생과 성장 배웠으니까 생물의 특성에서 발생과 성장 아니면 조직의 재생 요 과정에서 일어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감수 분열 있어요.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 분열은 생식세포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이죠.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이랑 감수 2분열 있어요. 일단 처음에 간기는 똑같아. 자, 그래서 S기에 DNA 복제돼서 염색분체 2개짜리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전기에 염색체 생기고 핵막 소실되고 방추사 생기고 요거까지는 똑같거든? 다른 거 하나가 뭐라고? 뭐가 만들어진다? 이가 염색체 만들어지는 거 하나 다르더라.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기에는 중앙에 배열될 건데 이가 염색체 형태로 붙어있으니까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후기에는 우리 방금 체세포 분열에선 염색 분체에 붙어서 염색 분체를 찢었거든? 근데 얘는 염색체에 붙어서 상동 염색체를 찢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됐었는데 감수 1분열 후기에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말기에는 딸핵 형성될 거예요. 그리고 세포질 분열 일어나서 딸세포 2개 일단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로 바로 넘어갈 거야. DNA 복제 없어요. 감수 2분열 전기에는요, 핵막 없어져요. 여기서 핵막 생겼었잖아, 그치? 핵막 없어지고요. 중기에는 가운데에 배열돼요. 그 다음에 후기에는 염색 분체끼리 분리되고요. 말기에는 딸핵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일어나고 나면 딸세포 결국 전체 몇 개 생겨? 4개 만들어질 거야. 맞아? 딸세포 전체에 4개 만들어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체세포 분열이랑 감수 분열에서 각각의 그 과정에 따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조금 해볼 건데 우선 핵상 정리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
그 다음에 염색체 수 이렇게 3개를 비교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체세포 분열에서 핵상은 모세포의 핵상은 뭐예요? 체세포 분열 모세포는 핵상이 뭐야? 2N이죠? 딸세포는요? 여전히 2N이죠? 체세포는 전부 2N이에요. 자, 그러면 감수 1분열은 모세포의 핵상이 뭐였을까? 상동염색체 있었잖아. 이가염색체 만들죠. 2N이야. 끝나고 나면 이 딸세포의 핵상은 어떻게 될까요? 둘이 쌍으로 있었는데 한 명 한 명으로 쪼갰지. 그러면 핵상이 N으로 바뀌었겠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모세포는 N에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딸세포는 염색 분체끼리 쪼갠 거니까 여전히 핵상은 혼자 있는 N이겠죠. 그대로죠. 자, 그 다음으로 DNA 상대량은요. 우리 DNA 복제 거치고 나서 전기 상태로 생각해 볼게요. 그 전기 상태의 모세포랑 그 다음에 다 분열된 다음에 딸세포랑 DNA 상대량 차이 얼마예요? 얼마나 줄어들어? 절반으로 줄어야지. 염색 분체 2개 분량에서 하나 분량으로 줄었지? DNA 상대량 절반으로 줄어요. 자,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에서는요. DNA 상대량이 어떻게 될까? 얘는 염색 분체 2개짜리 상동염색체가 상동염색체끼리 찢어졌지? 얘도 절반 돼야지.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요? 염색 분체 하나씩 쪼갰으니까 얘도 절반 될 거야. DNA 상대량은 다 절반 돼요. 일단 분열되고 나면 분열됐잖아. 자, 그 다음에 체세포는요. 염색체 숫자가 모세포랑 딸세포랑 어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똑같아. 모세포도 사람이면 46개, 딸세포도 46개야. 그대로야. 감수 1분열을 거치게 되면 염색체 숫자가 어떻게 될까? 염색체 숫자가 어떻게 될까? 절반으로 줄어야 돼. 같이 쌍으로 있었는데 그거 하나하나로 쪼개놨으니까 그걸 모든 쌍마다 했으니까 염색체 개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요? 염색 분체끼리 쪼갠 거죠? 염색체 개수는 모세포랑 딸세포랑 똑같아요. 맞아요? 자, 왜 그러냐? 우리 후기에 뭐가 찢어지냐 생각해보면 체세포 분열 후기에는 뭐가 찢어진다고? 염색 분체가 찢어진다고. 근데 감수 1분열에는 뭐가 찢어진다고? 상동염색체가 찢어져.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는 염색 분체가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면 일단 DNA 양은 당연히 절반인데 염색 분체가 찢어지면요. 염색체 숫자랑 핵상 자체에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없어. 2N에서 2N이고 N에서 N이지만 어쨌든 둘 다 변화는 없어요. 염색 분체가 찢어지면. 상동염색체가 찢어지면 핵상에 변화 있고요. 염색체 개수에도 변화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거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요 그래프 중학교 때 보셨죠? 기억나실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G1기에 체세포 분열에서 G1기의 DNA 상대량이 1이라면 S기 동안에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거지. 대각선으로 올라가요. 이거 일자로 이거 가끔 그린하는 문제 서술형으로 내신 학교들 있는데 올라가면 안 돼요. 점차적으로 증가해야 돼요.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그치? 자, 대각선으로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G2B 전중 후 말 초반까지 2를 유지해. 복제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분리되는 건 얘네를 천천히 쪼갠 게 아니라 그냥 붙어있던 거 딱 떼는 거지.
반드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 이거 부분 점수 깎이는 경우 많아요. 수직으로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 말기에 떨어진 상태는 핵 형성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로. 그러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 맞죠? 그 다음에 이 체세포가 만약 계속 분열하는 세포라면 갔다가 다시 애쓰기. 그치? G2에 전중후 말 거치고 다시 애쓰기. 갔다가 전중후 말 거치고. 맞죠? 이거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은요. 원래 1이었어. 애쓰기 거치면서 2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감수 1분열 거치면서 DNA 상대량 절반으로 줄어들어. 맞아?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도 DNA 상대량은 절반으로 줄어야 되죠. 그래서 2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만들어진 건 얼마야? 0.5짜리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딸세포에서 DNA 상대량 차이 있죠? 요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 그래프 자체가 어렵진 않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게요. 와, 나 언제 끝나지?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 자, 이제 생식세포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인데 왜 끝낼 수 있냐면 이거 진짜 쉬워서 그래요. 자, 생명의 연속성 유지되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감수 분열 안 일어나면 정자에 염색체 몇 개 들어있어야 돼? 46개. 난자에도 46개. 그러면 난 염색체 몇 개 해야 된다고? 92개. 나랑 엄마 아빠랑 핵형이 같아 달라. 그럼 생물종이 같아 달라. 다르다고 말이 안 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그때 염색체 개수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조금 유식해 보이는 단어로 생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일 거라 이 단어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감수 분열하는 것도 있어. 왜 그러냐? 일단 이가 염색체 자체가요. 엄마께 왼쪽에 1번 염색체는 엄마께 왼쪽에 왔고 아빠께 오른쪽에 왔어. 2번 염색체는 아빠께 왼쪽에 오고 엄마께 오른쪽에 왔어. 가능하죠? 아빠 거라고 다 왼쪽에 오고 엄마 거라고 다 오른쪽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감수 분열할 때, 그치?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작위 배열 이야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분리되는 것도요. 그냥 다 독립적으로. 오케이? 모든 게 무작위로 배열되고 분리도 독립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질 때도요. 이렇게 무작위 배열이랑 독립적인 분리에 의해서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데 수정할 때도 어떤 정자랑 어떤 난자랑 짝인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아무거나 수정하는 거죠. 이 무작위 수정도 유전적 다양성을 높여줄 거예요. 옆에 암기에 요거 있어요. 무작위 배열, 독립적 분리, 무작위 수정까지 세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지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통합과학에서 이야기하셨죠? 그 내용 적혀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인데 요거 두 개. 염색체 조합이랑 유전자형이랑 말이 다르죠? 뭐가 다른 거냐? 염색체 조합이다 라고 하면 내가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지? 그럼 이때 생길 수 있는 생식세포의 염색체 조합 자체 1번, 2번, 3번, 4번이 아빠 거랑 엄마 거 조합하는 그거 있죠? 그 조합, 염색체 조합 자체는요 둘 중에 한 가지 고르는 걸 23번 하면 되니까 2의 n가지 맞아요? 2의 n승가지? 염색체 조합 물어보면 이거 구하는 거야. 상동 염색체 n쌍 있을 때 2의 n승가지로 구하는 거. 이게 염색체 조합이고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 물어보면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면 이렇게 4개 생긴다. 염색체 조합 묻고 있는 건지 유전자형 묻고 있는 건지 특히 서술형이면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답 쓰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옆에도 사람 얘 23분까지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 수정까지 하면 요 정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라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오늘의 개념은 끝이 났어요. 너무 힘들었어.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어요? 내용 자체는 사실 우리 중학교 거랑 많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의 중학교 거 복습하시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 일단 숙제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요 앞쪽에 227쪽
보다 앞에 더 있던가? 없었던 것 같은데. 227쪽. 그 다음에 228쪽. 229쪽은 안 풀 거고요. 230쪽에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에 9번까지만.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셔서 237쪽. 여기. 그 다음에 239쪽. 요거. 그 다음에 240쪽. 그 다음에 241쪽 안 풀고요. 42부터 44에 13번까지 하실 거예요. 기출픽은 96쪽에서 108쪽이래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이 왜 중요하냐? 오늘 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내가 지금 빼놓고 온 문제들 있죠? 그 킬러 유형들 풀러 가야 되는데 오늘 한 내용이 100이라면 여러분이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중에 80을 내 걸로 만들어 오면요. 다음 주에 이해 못 하실 거예요. 100 중에 100, 적어도 95는 이해해 오셔야지 다음 주 내용을 수월하게 알아듣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 진짜 중학교 거 다 다시 외운다 생각하고 여기 있는 내용 전부 다 기억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 주 문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무슨 말인지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서 어려운 것도 있는 거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케이?